이어서 두 번째 강연은 미주 패권 전쟁, 중국의 전략과 한국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전병서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크게 두 가지고요. 우선은 굉장히 인사이트 있으신 강의를 문제는 생각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하냐는데, AI 시대는 금융 동메달이 아니라 금메달만 유럽 텍스 오래 여기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중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지만은 GPU 칩이 3세대 정도 디진 칩을 갖고 오픈AI와 같은 수준의 칩을 만드는 알고리즘 파워가 좀 아무리 지금 아까 교수 말씀했지만 칩 갖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중국을 벤치마크에서 H20 갖고 그 오픈AI 만드는데 H100까지 보면 이게 얼마나 되냐? 오픈AI 곱하기 3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다른 데로 포커스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중대적인 준비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대국은요, 최근 500년간 제주대로 무역되고 군사를 공동되고 이런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1등 우리나라 중국, 무역 1등 우리나라 중국, 기술 1등 미국인데 2등은 누구냐? 중국. 놀라운 것은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회주의 아닙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미국, 2등 중국, 중국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시장이 세계 두 번째로 크고요. 은행, 자산 규모, 이익, 모든 것을 1등은 미국이 중국. 근데 지금 문제는 싸움은 군사에서 기술에서 벌어지는데, 지금 미국하고 소련의 전쟁을 보면은 지금 베를린으로 갔을 때 일본이 85년에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세게 붙었지만 미국의 그 제재 전략을 딱 두 가지, 금융의 칼과 그 기술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는데요. 그게 80년대 스토리인데 지금 중국이 다시 이제 그 일본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자꾸 흐리면 다시 한 40년 가량이 되는 거고, 어차피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인류 역사상 새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재미난 것은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절반 중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쓰레기죠. 저거 얘기를 하지만, 80대에서는 의식이 치매 직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나랑에서 구치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세다가 보면 그렇게 하는데, 팩트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심장을 나중에 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중국의 기가 살게끔하고 화장실에서 웃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중국을 100이라고,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요, 중국이 제조를 기반하는 수출은 중국이 미국의 1.7배, 1.2배.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요, 취임하시면서 끝날 때까지 관세, 무역, 통상, 이거 갖고 중국 주의했다는 걸 이번에 적이 있습니다. 뭘 했냐? 세폰 웨이브 하나 하는. 그래서 중국이 실토를 하는 것이 무역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중국은 조용해요. 그런데 1월달 이후로 미중의 전쟁을 보면 미국만 더 그렇지 중국은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공이 깊어지고 목소리가 많아져요. 트럼프의 목소리 계속 높아져요. 이건 뭐냐? 히토리죠. 근데 바이든 정부 사는 동안에 시진핑이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보면은 미국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반도체 공장을 시작하면서 시진핑이 인체 신장하고 똑같은 것이 반도체. 근데 미국이 우리 신장을 단계를 키웠어요. 신장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모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모든 자원 다 때려내서 반도체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싸움을 이제 했는데 지금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 하나가 바이든 때 기술을 책임인데 트럼프는 백투더 베이징이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로 가서 무역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세라는 건 뭡니까?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가 의미가 있는 거지.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반도체 40년 전에 같이 나오고 오는데 거기다 15%를 때리든 50%를 때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관세 때리면 당장은 수출하는 놈이 문제가 되는 3개월 지나가지고 야 이거 장사 안 되네? 수출하지 마! 이런 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당 똑같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 주분들이 독산처럼 카드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넘버가 나고 온리1이 붙어갖고 지금 온리1이 이기고 있는 아주 믿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지금 4차례 관세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결론은 똑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30%로 내고 똑같은데 문제는 계속 90일씩 인상을 해요. 천하의 트럼프가 왜 인상을 합니까? 그게 딱 하나. 중국의 첨단산업, 방산이 다 수독될 지경이 걸립니다. 바로 히토류, 자원전쟁에 터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미국에서 못 사면 딴 데서 훔치든지 뺏기든지 돈 주고도 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국에 가진 1초는 이거는 최근 뭐 5년간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5년 내에 미국이 해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경주 앞했고 안 온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온다고 얘기하는 분은요 한국 보고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관배라고 아니겠습니까? 도로지 시진핑과 히토리 협상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리 전쟁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미중 전쟁이 핵심되어버렸는데 최근 100년간을 놓고 산업혁명이 250년간에 그 많은 혁명 중에서 지금 AI 혁명은 그 모든 것보다 다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미국이 보는 전쟁은 미중 전쟁은 무역전쟁, 불신전쟁 하다가 반도체 불공전쟁 하다가 AI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은 반도체를 개발했고 역사를 만들었지만 가장 두려운 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왜? 기술은 있는데 뭐가 먹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폭격해가지고 TSMC 공장을 부셔버리면 미국의 AI 산업은 원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파라가 생산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나노 칩을 TSMC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 국계입니다. 대한민국에 생산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이게 뭐 풍제 당장 만들어가지고 뭐 중국을 포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발 달린 짐승할 때도 그렇고 날개 달린 짐승할 때도 그렇고 끝나가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미국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사실은 이 답을 놓고 보면요 일본과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일본을 보시면은 1950년 이후에 미국은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 결과는 똑같은데요. 미국과 전쟁한 나라 중에서는 멸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팔다리 잘려가지고 이제 바보처럼 모습처럼 일만 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은 미국이 진짜 어떤 뭐냐 중국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금융으로 무역과 시기 들어서 기술로 몸을 조르고 중국이 갖고 있는 돈을 딱 풀어낸 것 그게 미국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 과정이 지금 무역하고 기술 전쟁을 하는 것인데 1985년에 일본하고 지금 똑같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0년 만에 이제 손들었고 지금 이제 거짓돼 있죠. 그래서 미국 GDP가 73% 같은데 지금 24%로 훅 떨어져서 이제 독일보다도 좀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전쟁을 했냐면 반도체, 철강, TV, 자동차, 통신, 반도체 전쟁을 했는데 다음번에 미국을 죽인 미국이 일본을 죽인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전쟁은 철강에 있고, TV 안에 있고, 자동차 안에 있고, 통신 전쟁에 있고, 반도체 전쟁이 있습니다. 다음번은 뭐냐? 아무것도 못 이겨줘요. 일본이 왜 죽었냐면요. 80년대에 일본 시가총액을 다 팔면 미국 전체 다 그거를 다 살 수 있다는 그 나라를 세력거렸던 일본이 죽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260년대 아니면 한 방에 120에 이제 50도 절상이 되는 죽었는데 생각하세요. 우리 1,400원 아니고 700원대 못한 거예요. 전전자 다이닉스 현대차 이걸로 일단은 죽였고 두 번째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2번 연장하면서 반도체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그 점성군에 있는 일본이 세계 최강의 반도체가 2010년대에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빨간색 한국으로 가면서 한국도 굉장히 조심해요. 누구를? 미국. 제2 미일 반도체 협정과 같은 걸 한국에서 어떻게 되냐? 끝났습니다. 자, 그런 것은 한국이 250에서 100일 추락을 했는데 주가는 6,900에서 39,600억 받았어요. 저 꼭대기에서
헤지펀드들이 부동산과 주식 채권을 때려타는 바람에 일본이 30년 동안 이제 바로 됐죠. 그래서 미국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문제는 왜 이게 잘 안 되냐. 트럼프 바이든 8년 이제 지금 9년째 보지만 왜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2025년에 지금 중국이 1985년에 일본하고 하는 몇 달이 있어요. 당장 경제 규모로 보면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당시 일본의 13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왜 바보적으로 정치가 아닌데 수치가 아닌데 하늘 50% 생각했을까요? 이건 뭘 봤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유일하게 공격했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헌법에다 받았죠. 너는 군대를 가지 말라. 그래서 일본 군대는 국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까? 자위대. 그냥 전비선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정치인들한테 목에 칼을 갖다 줍니다. 죽을래 사인하는 거기에 할 수 없이 사인한 것이 50% 변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국방을 미국이 요청합니까? 핵무기를 서로 같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야에 안 먹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까 보셨지만 환율 뭐 저렇게 올라가고 주가 폭등하는데 일본 자본시장 물체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헤지펀드나 돈들이 물밀병에 들어가서 이걸 올려놓고 노블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자본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역전쟁 기술이면 결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거짓 만들기 위한 전략의 과정이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참 우리가 당황스럽고 그런 것은 미국에 적이되는 건 위험하지만 동맹이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런 유명한 말로 뭐가 있냐면 미국 외교의 대보로가는 딱 신경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1974년인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지금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정말 중국을 패야 되고 러시아를 박살을 내야 되는 미국이 그 앞에 남한하면 작아져요. 근데 만만한 게 일본하고 한국이고 유럽 거기서 제일 만만한 게 한국. 우리는 혈맹이가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9,500원 플러스 치는 건 4,500불 현찰로 돼요. 또 우리 정말로 이건 왜 하는 건데? 근데 왜 중국을 옆에서 끝내야 되는 걸 못하냐는 건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 8개월 동안에 미중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에서 조용해요. 이유가 뭐냐? 대중국 무역을 보면은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서로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8월까지 통계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 적자가 어떻게 되냐? 요즘 늘어났어요. 중국은 어떠냐? 대미 적자는 줄어들었는데 전체 적자는 사상 최대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줄였는데도 적자가 계속 난다는 것은 무역으로는 중국을 못 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는 백투더 테스트 해가지고 언발하고 중국을 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 트럼프가 한 방에 중국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못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인증이 세계가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회는 뭐냐? 뭔가 미국 국민들이 수건 일상용품의 60%를 이거를 죽이고 이거 만약에 스톱시키고 월마트 매장이 석 달 지나면 60%가 비면 두 번째는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미국 시가총액 1등, 2등을 하는데 애플의 아이폰 생산에 90%, 95%를 중국에 생산해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 롯데한테 했던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동안 애플 공장 문닫아라 이걸 겁니다. 나스닥 공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세계에서 1등하는 전기차가 정말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신나간 기능자가 뭐라고 하면 다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데 2018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샹하이 일반이 됐습니다. 지금 95만 대. 전체 개발의 40%를 중국에 갖고 있고 자동차도 37%를 중국에 있고 이거 만약에 중국이 이거 공장 세우고 물건 팔지 마 이런 것들 세상을 좀 바꾼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에 어떻게 잡혀있는 문제이고 지금 경주 앞에만 얘기를 한다면은 안 온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트럼프 오긴 오는데 그건 트럼프가 지금 관심이 뭘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오면 찝찝한 것이 안 오면 누가 스타가 되냐면 시진핑 스타가 된다. 트럼프 빠진 호랑이 빠진 뭐 정부에서는 이 통계가 하는 거죠. 근데 또 트럼프는 제가 보기엔 거의 관종인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잘못 갖다가 딴 사람 넣는 거 못 참. 그러니까 이거 앞에 해방해야지. 그래서 하기 전에 왔다가 이게 로드 가는 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근데 결국은 어느 곳에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15% 관세를 갖고서 뭐 난리치지만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한 상호관세를 보내 15%가 협정각입니다. 전체 탈이란 것 중에서 44개 나라가 15%. 우리가 15%잘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덧치고 있는 게 3,500원. 그래서 3,500원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거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아주 좋은 예를 준 것이, 일본도 5,500불의 비밀을 깐 게 무슨 뭐 아니고, 근데 하도 야당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재무장이 그거 아니야라고 설명하다가 1, 2%만 현찰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수인데, 그는 뭐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거기에 이번 우리 협상단이 힘 크게 얻은 건 뭐냐면, 근데 미국의 적자, 무역 적자, 상반기 기준으로 줄어드는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경주에서 와서 회담은 하지만 시진핑이 히토리로 훈단적이 안 할 것 같아요. 90일 연장해 줄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끝나가는 거고. 또 왜 이제 거기에 고맙게 했냐 그러면, 뭐 시험하는 것도 이랬습니다. 전 세계 인건비의 90%를 중국이 생산해요. 근데 문제는 딴거 다 치우고, 미국이 국방에서 무기를 보면은 뭐 공군 해군 해병대 다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히토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77.7%. 그 중에 전반적인 문제냐면 해군이 91.6%의 무기가 히토리가 돼요. 이게 지금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트럼프를 경주로 불러내는 거입니다. 이번에 아예 이런 데가 수출 안 해버릴 거야.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거기에 우리도 사실은 조례는 것을 말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히토리도 지금 이 특조를 하겠다. 지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4년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뭐 세계가 세 가지인데, 제가 썼어요. 신비대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표심. 중국 토해국수는 그러는데요. 주간선거가 미국은 2년 만에 했어요. 여기서 놓치면 어떻게 되냐? 상황 중에 하나만 야당이 장악해버리면, 뭐, 저거 볼 때는 거의 트럼프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 뭐, 취임하자마자 지금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추세를 계속하면 내년 11월 내년 선거에서 당연히 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집단 미성이 참 대단한 게, 미국의 중간선거 한 거를 보면요, 11번의 선거 중에서 딱 한 번만 이게 상하를 여당한테 줬고, 나머지는 반드시 상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야당한테 줘서 균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2년 뒤에, 1년 반 뒤에 중간선거 10번을 어떻게 되냐, 상하 중에 하나가 민주당 잡아버리면 후반이고 뭐 하나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이제 제일 두렵고요. 두 번째는 히토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트럼프가 나 카드 있어 그러는데, 시진핑이 이런 그 카드 내가 만들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히토리를 놓고 보면, 전 세계 히토리 구조량은 한 60%인데요. 생산량은 특히 중히토, 첨단산업이라는 중히토는 거의 99% 줄입니다. 여기에 딱 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데요. 대부분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저 난리가 치고 있는 이게 사고관서는 1심, 2심에서 야, 이 세율은 대통령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저기 국회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1심 위법 2심이고 3심 넘었어. 3심 끌고 하면은 내년 아마 10월 이전에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미국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관세를 세대로 많이 갔을 때 내줘요. 그럼 우리도 3,500억 불 그거 뭐 협상대 약속하면 다 가져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이런 거 갖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뻥을 치고 있지만 이미 이게 사투가 나는 순간에 이거 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중 전쟁에서 질질질 끌려가는 부분은 진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8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런 8가지의 전략을 세워놓고 요즘에서 지금 히토리 카드를 지금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전쟁은 사실은 높은 관세전이지만 제가 AI 문제인데, AI 전쟁을 그냥 누가 문제 푸는 거 빨리 풀고 그림 빨리 그리고 대답 빨리 하냐, 수학 문제 잡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AI 전쟁에서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아까 그 국장님 오시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위원회 만들고 토론할 시간 진짜 없다. 그 미국은 결국 AI를 갖고 뭘 하냐고 그럴 때 지금 AI라는 어떤 회사고 AI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AI는 몸 태워서 무조건 기계 만드는 중입니다. 저 미국은 세계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 무시막지하게 뭐 회사들도 못 되고 그래서 막 질러요. 근데 이게 중국과 미국의 간단한 차이는 중국은 문제 푸는 AI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은 AI 플러스에 관심이 있어요. AI하고 산업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냐에 관심이 있고 미국은 AI를 다 먹어야 되니까 국방, 교육, 아까 교수님이 하신 뭐 별의별 거를 다 연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핵심은 돈 어디서 나와요? 국방에서 돈 나와요. 여기서 돈 나와요. 그건 전략할 수 있는 것이지 제조업의 세계에 붙어야 생산성이 올라가지고 돈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에서 큰 차이는 미국은 AI를 최고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같이 붙여가지고 테스트해볼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철강화, 자동차 기계, 조선, 다전 이곳으로 회사들이 40년 전에 지나가지고 제조업 들어서서 같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제조업 어디가 있나? 일본도 지금 찾아주고 한국하고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은 AI를 그럼 뒤지더라도 이걸 산업하고 같이 붙여서 생산성을 30%의 텍스를 뛰어넘는 그 코스트 다운 효과로 AI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나? 30% 때를 만들면 가세요. 뭔가 30% 맞추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모든 산업이 중국과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보다 30%더 코스트가 낮아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서류학도 수준해야 된다.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30% 어떻게 줄입니까? 사실은 제가 그 모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AI를 해야 되는 것은 칩사가 주어서 모델 개발에서 LLM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칩 상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미국을 벤치마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벤치마크해서 칩이 없는데도 칩의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미국과 같은 오픈 AI 수준의 칩을 만들 수 있는 데 열방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보면은 딥시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학원에 사장인데 딱 봐도 뭐 오래 보이죠. 85년생. 그래서 제가 어떤 카메라에다가 돼지가 호랑이를 먹었다 그랬었더니 이 사람들이 오셨는데요. 결국은 호랑이가 돼지를 먹는 뉴스가 안 되지만 돼지가 그것도 새끼 돼지가 호랑이를 먹었다 그런 뉴스 됩니다. 오픈 AI, 세계 1등한 오픈 AI를 1월 20일 날 이 딥시크가 하나를 출연했는데 이거 벤치마크 했더니 오스리오가 선택이 없다.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확 뒤집어진 거죠. 아까 교수님 설명해 준 그 스토리가.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지금 생산형 AI 특허를 보면요. 74%가 미국이고 중국이고 미국의 15% 한국 4%. 한국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아니더라고. 특허도 없는데 뭘 만드냐. R&D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R&D부터 저게 저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지금 R&D를 4배, 5배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올리고 자꾸 위원회만 회의만 하고 그러니까 돈 줘라고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팩트를 보면 초대형 거대한 투자를 보면요. 중국이 무슨 AI를 해보는데 작년 통계로 미국이 60세 개, 중국이 45개. 그래서 전 세계 대형 모델의 36%를 중국이 우리가 얼마나 올랐나? 세계에서 2%. 이게 진짜 중국 실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국의 딥시크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처음 알았습니다. 딥시크가 1월 20일에 나왔고 그 이전에는요. 1월 27일 이전에는 중국의 딥시크가 오면서 먹었어요. 그 이전에 오레온 6라는 11개 AI 회사가 기가 막힌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몰았던 거죠. 딥시크는 중국에서 12년간 했습니다. 저는 이 AI 중에서 지금 제가 5개를 써보고 있는데요. 중국에 관한 거를 지금 뭐 구글이나 그 제미나이나 블랙스타 이런 거 물어보면요. 조금만 깊은 거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근데 중국도 딥시크한테 물어보면 딥시크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 대답은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를 바꿔주세요. 근데 그런 이제 민감한 부분이 아닌다는 거는요. 중국 거는 중국 AI를 쓰면은 자료가 기가 막혀요. 미국은 없어요. 한국에 좋다. 그래서 얘들의 실력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 잠깐 이제 S 얘기하셨는데, 2023년에 미국에 평가한 세계 10대 스트래티지 인더스트리의 1등을 받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중국이 첨단 산업들이 잘하냐 안 봤더니만,
첫 번째는 이게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선 1번부터 24번까지가 45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해요. 그 공부가 공부회의가 아니고 스타일이라고 그룹 스타일. 중국은 GT 수레시였는데 얼마나 했냐? 2002년부터 179회를 했는데 뭘 공부하냐고 이걸 몰라요. 데이터 인공지능 매출과 블록체인, 양자기술, 탄소중립 이런 걸 해요. 우리는 뭐 이제 강로들이 50대지만 중국은 그런 거죠. 지상 하나 60대 중반이 돼야 이제 경제를 올라. 50대는 애들이 뭐하나 이런 게 중국. 60에서 70대신 이제 60대 후반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걸 하면 노래 좋을까요? 중국 당대 최고의 보수가 누구냐 하면 인민들도 CCTV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이 국가급 지도자들 24명이 공부한 이 스타일에 가서 강의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중국 당대 최고의 보수. 40년 동안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한 당대 최고의 보수가 딱 2시간 동안 정말로 70대 어르신들이 들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강의해 보시고 확 하시는 노래에 40년 내로는 노래에 한다고 딱 찍는 거예요. 우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달이 정책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 과기부 장관 나는 것이 그런다면 모든 내각이 다르다. 이게 무섭고 그 결과가 뭐냐면 중국은 한 번 첨단산업을 정해놓고 지금 15년 동안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안전차량 빼놓고는 전부 중국이 세계입니다. 라고 그랬는데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라는 게 어때요? 우리는 98년부터 과기부 장관이 몇 명이 바뀌었냐면 26년 동안 18명, 이번에 또 바뀌었으니까 19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중국은 5명. 5년에 한 번 바꾸는데 특히 중요한 건 호감스러워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부 장관하고 엇갈리는 사람인데 이때는 홍신다오 정부하고 시진핑 정부가 바뀌는 시기. 그러다 바꾸지만 중국도 정권이 바뀌면 장관 싹 다 달려요. 근데 이 사람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전기차를 세계 1등 이걸 만든 기술자. 독일에 가고 박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쓴 박사 논문이 배기가스에 왔는데요.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을 갖고 폭스바겐 차를 3,000대 있는데 팔았어요. 그래서 아우디에 스카우트해가지고 거기서 돈 잘 받고 있었는데 중국이 부른 거죠. 조블에서 공사해.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한 게 자동차 산업 구성해야 되지만 우리 자동차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일본, 거기 보니 그럼 뭐래? 저기 있어. 이 사람이 11년 동안 전기차 산업을 하면서 결국 뭘 만들었냐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작년 12월 말부터 75%가 중국입니다. 이런 거. 중국이 이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 보조금인데요. 그러면 보조금 주는 걸 무슨 뭐 독약처럼 체크하는데 미국이 520억 불 지금 반도체 보조금 역사를 제일 많이 했고 중국은 전기차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2,300억 불 줬어요. 미국이 준 것에 거의 4배 가까운 보조금 주니까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R&D 중국 당연히 세계 1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삼성 핸드폰 뺐고 자동차 뺐고 화장품 뺐고 카피펜을 뺐고 다 뺐어요. 그래서 중국이 예수가 얼마나 나쁘면 한국 기업들 다 못 잡고 나오면 중국 망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AI하고 똑같아요. 우리 것만 자꾸 보는 거죠. 답은 그럼 GM하고 포드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공장 뺐냐? 폭스바겐, BMW, 벤츠 아우디가 뺐냐? 토요타가 뺐냐? 아닌가 멀쩡하게 삼성은 핸드폰 철수했는데 애플은 철수했냐고 멀쩡하게 합니다. 월마트도 멀쩡하게 장사해요. 서버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우리는 중국이 망했다는 걸로 프레셔 했거든요. 언론도 그렇게 있었고요. 왜 이제 이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을 부지런히 가고 하냐는 말입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미국의 비중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전체 첨단 산업에서 비중이 미국이 8%에서 62%예요. 세계 최대 핸드폰 시장,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반도체 시장, 반도체 장비 시장은 중국. 그래서 중국부터 언질하게 중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이제 시스템인데 중국은 소위 말하는 국가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이게 이제 나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교육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첨단 산업에서 사고를 칩니다. 반도체에서 중국 어떻게 따라왔냐면 바로 양산 그게 아니고 기술 나쁘고요. 뭔가 신경 쓰지 말고 제공은 이게 지금 SMIC, 하웨이와 MTC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죽여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뭐냐면 공장 하나 정도 지금 DOE OLED 공장인데요. 기업은 6.5% 돈을 내고 나머지
3%는 국가, 지방정부, 사회공동기업의 조건에서 분담했습니다. 나가 어떻게 되냐? 기업은 7% 넘다고. 그래서 오일리트 공장도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 오셨는데 중국은 한 개 회사를 3개를 쳤습니다. 이거 무섭게. 그러니까 그걸 같은 방식으로 LCD 이미 끝냈고 배터리 이미 3개를 끝냈고 지금 반도체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무섭게 되죠.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인데요. 중국 1년에 약식 얼마나 하나 1,200만 원. 우리가 1년에 한 63만 명 들었는데 우리 수호해야 되는 인력, 20년 동안 길러야 되는 인력 1년만 했는데 지금 중국의 대졸자 1억 8천만 원. 그래서 양말은 지금 좋아지는데요. AI 쪽이 중국이 왜 그렇게 잘하냐면 2015년에 탑10 AI 대학에 중국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개도 없고요. 근데 금년 3월 달에 평가가 보면 10개 중에서 7개가 중국 대학. 중국 AI 그냥 잘하니까 엄청난 R&D를 하고 있고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 서울대학 10개 만들기로 저는 못 보고가 그런 소리도 많고 서울대학에다가 예산을 10개 늘려라. 그게 답니다. 우리 서울대학 예산을 조사해 봤더니만 중국 1등하는清华대학의 예산이 서울대학의 7.6배입니다. 우리 서울대학 예산이 중국의 51번째 대학하고 수준이에요. 교수님도 연구비 많이 주고 연구 많이 해요. 나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 주고 무슨 연구하냐.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 여기 인재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전부 이제 민주화고 있다는데 중국은 아까 보셨던 양호폰 같은 게 15살에 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5살 오면 이게 8년 만에 박사를 줘요. 그래서 전국 62개 대학에서 전대를 돼요. 지금 시대는 범죄들이 매우 멘트해가지고 맞춰서 올림픽하는 시대가 아니고 천재 한 명이 나라를 보고 살리는 시대.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죠. 완전 바꾸고. 그래서 재미난 건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본 회사인데 유니티라는 한국에 있고 브레인코라고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는데 이거 장난 아니에요. 가신 분들 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인사 사장이 우리 카이스트 나왔어요. 카이스트 나온 이 사람이 이 세계에서 넘버 2가 되는 D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카이스트에서 1년에 900만 나왔잖아요. 그 사람도 뭐하냐? 중국은 창업하는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데 우리는 자소서가 안 돼.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서 결론을 드렸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이거 대파가 천장이 나랑 못살립니다. 수학, 과학, 경제 이거 자꾸 쌍꺼풀을 만들고 포도피가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육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면 AI를 위해서 해야 되면요. 저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몰고 치고 열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대로 왜 갑니까? 전국 교육상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기에 와야 최고의 엘리트가 이 엘리트를 교육을 하면 선수가 되어요. 여러분 공장님이 3,000명의 제자를 건드리잖아요. 생각해보면 3,000명이면 대학을 안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위대한 이 천재 한 명이 아버지 3,000명을 교육을 시켜서 중국을 업그레이드 시켰죠. 어떻게 2,500년 동안 동양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이 성경자예요. 그 성경이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사상전 유교가 이게 2,500년 전에 3,000명 교육시킨 그 어르신의 결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정말로 뭐 AI 얘기하지 말고 사람세 하지. 근데 사람이 이번에도 수학 올림피아드 보면요. 전 세계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에 3등이 한국인데 대별 종목별로 나라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올림피아드가 더 크라냐? 나도 왜 간다 그래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교육 시스템이 진짜 급한데 수학 문제, 물리 문제, 과학 문제들 이 사람들 제대로 키우고 처음부터 개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선생님들 그 사람들이 뭐 남과 실력자들도 돈을 준다. 그거 초기에는 당연히 이용 줘야 돼요.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거를 구하려고 이 100만 명을 드는데 거기에 뭘 하냐면요. 죽은 철류마 시체를 갖고 왔는데 거기다 100만 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죽은 철류마도 100만 명을 주고 살아있는 철류마는 더 얼마를 줄 거야. 그 사람들 진짜 철류마를 팩을 가져온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국 지금 교육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철류마를 가져오려고 하면 지금 계시는 우수한 선생님들, 의학벌인 선생님들한테 이게 한국 최고의 연봉을 대학 교수 되면 1년에 기본적으로 20억 원 받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HBM 아까 제가 그 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정부 통계 제가 잘 믿지는 않는데 지금 엔비디아 칩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큰 이 기업이 2,000개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 제조하려면 지금 5만 개 필요합니다. 2만 개에서 5만 개. 근데 이거 엔비디아가 한국에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중국이 이 엔비디아 수익 통제시키는 바람에 엔비디아 지금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좀 열려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자꾸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가장 시급해야 되는 AI를 위해서 뭘 했냐. 우리 HBM을 전략물자 지정해요. 군사물자. 그러면 정부가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엔비디아한테 아까 5만 개 그러는데 저는 10만 개, 50만 개 주다고 이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엔비디아를 오늘 바로 공장 세울 수 있는 회사, 무답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루빈에 들어가는 칩은 하이닉스가 독점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걸 전략물자를 지정해서 1.1년 국가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HBM의 10분의 1을 반드시 엔비디아 칩을, 루빈 칩을 이걸 10분의 1 금액만큼 한국 기업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HBM 공급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감히 하이닉스가 그런데 엔비디아한테 가지고 우리 물량 안 주면 못 갚는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정부가 툴을 만들지 못하겠다. 그거 피해되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칩을 확보를 안 해주고서 뭐 소거리를 하든 뭘 하든 좋은데 칩이 있어야지.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멈춰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요사가 그 메타가 1조를 사겠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돈 많이 나면 3분의 1에 돈 줘가지고 1,000원 가지고 하는데 AI는 지금 돈 먹는 기계, 돈 태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을 안 주고서 AI 뭐 지금 AI 한국 정부도 얘기를 하지만 거기 예산 얼마 쓰냐 봐야 돼요. 예산 1,000억? 아이고 그거를 미국에 중국에 한 개 기업 수준도 안 되는 거 뭐랍니까? 제가 여기에 정말로 사회적인 컨센서스 그리고 여야 간이 정말로 국가에 됐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10조? 야 20조 줘. 이렇게 해요. 근데 돈을 안 주는 시간에 돈 줘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인데요. 뭐 집에 생각하니까 데이터센터 같은 거 봤는데 근데 데이터센터 어떻게 되십니까? 중국은 지금 해안에서 250km 안에는 데이터센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이 개발지역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후양, 마오파이에 거기 있죠. 거기가 지금 중국의 데이터센터의 메타가 됐고 클라우드의 메타가 됐습니다. 근데 데이터센터들에 뭐가 있을까? 전기가 있어요. 근데 발전소가 살이 많으니까 수도권에서 많으니까 전기세 무지하게 싸겠어. 서울 시내에다가 경기도에다가 데이터센터들 땅값이 장난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250 떨어지면 땅값도 공짜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250km 바깥 지역에 지금 데이터센터가 그리고 소유 유치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센터가 급한데 지금 굉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자파 나온다고 이 데이터센터도 못 들어오고 또 전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보합선 들어오면 또 전자파 나온다고 대모해가지고 전부터를 못 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데이터센터는 물로 시켜야 되는 편책인데요. 지금 뭐 발전대에서 물 풀어오면 되는데 그 들어와야 되는 중간에 있는 지자체들이 또 그거 길 빌려주는데 돈 내라잖아요. 돈 얼마나 내냐? 알바키 식으로. 자, 기업들한테 이번에 한번 세게 뜯어내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장들의 개인적인 이제 표심 욕심에 국가 대리가 늘어 있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여의도에서 결정해줘야 돼요. 여의도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국가를 위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보다는 문화고 전력은 이래서 멋으로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거 토라지 마. 그 대만이 어떻게 이렇게 IMF에서 분담소득 지금 넘어갔다고 어떻게 했냐면 대만은 이 홍수도 잘 나고 강물이 심해. 강물이 심해가지고 TSMC에 들어가는 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정부가 농사용으로 환경으로 들어가는 농사용으로 들어가는 물 누가 TSMC가 좋아. 그것도 반도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트랙터하고 다음과 서로 바로 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탑 타겟을 어떻게 되냐가 이게 이제 다른 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브레인포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인재를 한국에서 키우면 자소시키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창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하는데 물론 얘들은 다 이제
소련 수출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쪽은 대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거 때려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만 자꾸 보고 오랜 AI 국가 전략사가 그 제발 그만하고 다른 나라 벤치마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은 미국이 기업하라고 500억 불씩 50억 주씩 하는 그걸 우리 모델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가 보기 싫고 오만하고 무례해서 보기 싫은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이게 3세대 디진칩을 갖고서 오픈 AI와 같은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을 이걸 제대로 만든다. 그거는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정부가 보조를 풀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이 아닌데 강건 불가능을 새로 없고 사이에 픽시한다는데 한 시간 급한데 아직도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고 타고 보고서 내고 그러면 그 예산 짜면은 내는 3월에 나와요. 그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AI는 3.4개월마다 2배씩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9개월 더 시험 보내면 9배의 성능이 사라질 거죠.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좀 졸린 것 같아서 좀 기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 치열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은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다양한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테이트 뉴스 미래전략 컨퍼런스 202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